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차트 분석을 잘하기 위해 매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모두 분석하는 것입니다. 한국첨단 소재라는 종목부터 보면서 단타 패턴, 차트 분석 원리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차트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죠? 일단 오늘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거래대금 들어온 채 상한가에 갔구나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앞에 강한 상승 파동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이 물량들이 나중에 저항 물량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에 가면 제가 습관적으로 분봉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분봉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패턴인지는 실제로 분봉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한가를 닫고 나서 잘 유지가 되다가 이때 풀리고 나서 닫았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분봉상 3번 패턴입니다. 3번 패턴일 때는 우리가 당일 매매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시가 매매 관점으로 짧게 접근하는 게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이 패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봉 패턴입니다.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이평선 수렴 구간 강하게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우리가 두 가지 매매 방식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패턴이 무엇이었죠? 돌파 매매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돌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간을 돌파할 때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걸까요? 여기 돌파하면 매매할 수 있나요? 여기인가요? 아닙니다. 전고점 11,670원입니다. 1번 매매를 하려면 직장인 자영업자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전업 투자자분들,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한 분들만 1번 매매를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바로 2번 박스권 매매입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템포가 느린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분들보다는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매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죠.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박스권의 지지라인 약 5천원 부근입니다. 이 라인까지 주가가 빠지길 기다렸다가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도 타점은 어디가 되죠? 여기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단기 박스권의 상단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첨단 소재 차트 분석을 하실 때 빠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거래 대금이 오늘 많이 들어왔고 상한가에 갔는데 앞에 매물대가 많아서 지금 당장 들어가긴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분봉을 봤을 때 3번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수 없구나 확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장은 못 들어가지만 나중에 중요한 구간을 돌파할 때 들어가거나 지지 라인이 형성될 때는 우리가 눌림 매매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죠. 그게 바로 기준봉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타 스윙 모두 가능하니까 한국 첨단 소재는 제가 여기에 다 분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등이죠. 플라즈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차트 분석을 할 때 중요한 원칙, 기준을 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가 환기 종목, 그 다음이 정치 테마주, 그 다음 당일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분석하지 않고 매매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에 의해서 이 플라즈맵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패스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토마토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네모난 박스에서 패턴을 분석해 봤을 때 어떤 패턴이 떠올라야 될까요? 우리 기존 구독자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승 N파로 보는 게 맞습니다. 1파동을 길게 놓고요. 그 다음 주가가 눌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케이스죠. 제가 상승 N파를 말씀드릴 때는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에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간일 때 봐야 되는 것, 두 번째 구간일 때 봐야 되는 것, 세 번째 구간일 때 봐야 되는 것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구간은 상승 파동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거래 대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보시면 됩니다. 많이 들어와도 되고요. 적게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이때는 무조건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주가가 눌리는데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하던 세력들의 물량이 오히려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래대금이 들어오면 안 됐는데 여기 보시면
거래 대금이 들어온 구간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캔들을 보면 이거는 기준봉이라고 할 수 있죠. 장대 음봉이나 유성형 캔들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던졌다고 판단하긴 이릅니다. 그래서 이 눌릴 때 구간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구간에서 봐야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전고점 7,580원 돌파하는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대 양봉이 아니라 윗꼬리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당일 덜어내고 올라가야 됩니다. 만약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같이 끌고 가게 된다면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하죠. 이때 거래 대금이 왜 많이 들어와야 될까요? 제가 이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은 주가를 올릴 때 개인 투자자와 같이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상승 파동 구간에서 싸게 담았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 팔지 않고 홀딩하게 된다면 같이 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의 의미는 앞에 싸게 담았던 일자 상승 파동의 물량이 소화됐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승 엔파를 해석하실 때 이 모든 기준을 하나하나 엄격히 따져봐야 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아직 7,580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매할 수는 없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종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봉 매물대를 통해서 정확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매물대 보시면 앞에 강하게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분들은 반년 이상 물려 계셨던 분들입니다. 본인 평단가까지 오길 바라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다면 본인 평단가 부근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흔들게 된다면 앞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비중 베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 앞에 이런 거래대금 쌓인 매물대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충분히 비중 베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음봉으로 눌릴 것을 생각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단기 투자라기보다는 단기 스윙 관점에서 보는 게 맞겠죠. 이건 제가 스윙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등입니다. 유로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모난 박스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 패턴이 생각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배웠던 121선 패턴입니다. 짧게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자면 121선 패턴은 두 개가 있습니다. 강하게 돌파할 때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지금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바로 종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21선 확실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올라올 때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승 파동 이후에 눌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SAMG 엔터 펜 엔터테인먼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선침의 물량을 받아내는 장대 양봉이죠. 보통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1, 2거래일 단기 스윙 관점으로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투자랑 스윙이 다 가능한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 121선 패턴은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2번 패턴에 해당하는 종목들 몇 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AMG 엔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랑 비슷합니다. 선침의 물량이 나오고 나서 눌리고 다시 올라갔는데 이때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한 2, 3거래일 정도 나왔죠. 자, 그런데 상한가가 꼭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펜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 나오고 나서 눌리고 올라갑니다. 이때 상한가가 아니고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유로랑 비슷한 패턴이죠. 그리고 나서 2, 3거래일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유로도 이번 패턴을 이용해서 종가에 들어간 다음에 2, 3거래일 단기 스윙 관점으로 우리가 홀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아까 펜엔터테인먼트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강력한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장대 양봉 이후에 도지 나오고 나서 한 차례 상승 파동이 나오는데 앞에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론과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로서의 최고의 대응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모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은 아무래도 전업 투자자분들보다는 조금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스윙 투자자,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쓰기 좋은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는 제가 스윙에 분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이버 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3일 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패턴이 있기보다는 개별적인 특성에 의해서 우리가 눌림 매매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때 보시면 거래대금 실린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자리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된다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좀 달랐습니다.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장대 양봉 이후에 음봉으로 빠지고 나서 조정을 주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대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 기대와는 다르게 주가가 빠집니다. 21선 부근까지 내려오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않고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패턴은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모아가고 반등할 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패턴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전과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장대 양봉이 이때 나오고 나서 눌리고 올라가는 데까지 기간이 되게 길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을 봤을 때 세력들이 이제 주가를 올리고 나서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좀 큰 차트죠. 다만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 관점에서 역이용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5일선을 기준으로 잡는 거죠. 보시면 지금 3거래일 눌리고 나서 5일선 기준으로 다시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5일선 누르고 나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최대한 짧게 먹고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기간 횡보를 좀 길게 거치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지만 이 5일선 자리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을 구사하기보다는 한 번에 들어가서 짧게 치고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번에 들어갈 때 비중 베팅을 하면 안 되고요. 소액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파이버 프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3일 전에도 강조드렸던 이 눌리는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보통 약 10거래일 이상 기간 횡보를 거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5일선 기준으로 3거래일 눌리고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도 한 번 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하고 5일선 기준으로 짧게 소액 비중 베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단기 투자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LK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고요. 바닥 구간 물량 매집을 하고 나서 5일선, 11선 라인을 돌파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11선을 기준으로 양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런 자리에서 눌릴 때 들어가서 상승 파동 나올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건 종가에 들어가서 우리가 바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 투자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으로는 위너스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상한가 보낸 다음에 양이 나오고 있는데 5일선 11선을 돌파한 자리에 나왔죠. 그러면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5일선 11선 지지 구간에서 음봉이 나올 때 양음을 노려서 이때 단기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너스랑 LK캠이랑 패턴이 비슷합니다. 상장 당일의 캔들은 좀 다르지만 5일선 11선 눌릴 때 들어간다는 그 패턴 자체는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너스랑 LK캠 같이 비교 분석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KC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캔들 보자마자 바로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준봉 패턴이죠. 보시면 상승 파동 나오고 나서 횡보하다가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기준봉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기준봉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봉 패턴은 제가 아까 한국첨단 소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6,380원 전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돌파 매매가 있고요. 이 박스권의 지지라인까지 주가가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박스권의 지지라인에서 매수하는 박스권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할 때 들어가는 대표적인 패턴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클로봇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기준봉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고점 라인 돌파할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거나 박스권 매매 기법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인 22,300원을 돌파하는 캔들이 3월 12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22,3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시장가로 들어가서 4, 5% 정도 먹고 치고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KCS는 단기 투자, 스윙 투자 모두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단타 스윙 모두 분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캠트로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승 엔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토마토 시스템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일단 토마토 시스템 다시 보겠습니다. 상승 엔파죠. 전고점 라인 돌파하면 완성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입니다. 상승 엔파입니다. 돌파했습니다. 완성된 패턴입니다.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이미 완성된 패턴이고 완성되기 직전의 패턴이라는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일파동의 길이 자체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해 왔다는 겁니다. 약 2달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 차익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마이너스 구간이 아니라 플러스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 물량은 아니고요. 차익 물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이 물량들이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장에 물량을 던졌을 때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패턴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5일선, 11선, 21선 기준으로 누릴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1,000만 원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에 1,000만 원 들어가면 위험하다라는 얘기죠. 5일선 기준으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 바로 매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않고 횡보하거나 빠진다면 나머지 금액도 다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라인을 이탈한다면 손절하는 거고요. 올라간다면 수익 실현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눌릴지 대략적인 예측을 하기 위해서 앞에 매물대도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보시면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캠트로닉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상승 1파동의 차익 물량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플러스 구간입니다. 그리고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손절 물량, 본전 물량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는 본전이거나 마이너스겠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투자자들이 한 곳에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바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눌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빠르게 승부 보고 나올 종목이 아니라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스윙 관점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록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때 장대 음봉에 거래 대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2월 14일입니다. 하한가가 나왔는데 98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시면 2월 18일이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누군가 대량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거래 대금은 1,300억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배웠던 패턴 아닌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할 때 세 가지 패턴을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박스권에서 물량을 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악재를 터뜨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집봉을 띄우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몇 번 패턴일까요? 2번 패턴입니다. 자, 우리가 거래 대금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하한가가 나왔을 때 물량을 던진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고요. 바닥 구간에서 싸게 물량을 매집한 사람들은 세력입니다. 2번과 1번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이 구간은 2번이고요. 이 박스권에서 물량을 계속 담고 있는 건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은 어떤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 박스권에서 물량을 담기에는 리스크가 좀 큽니다.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어느 정도 매집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지지라인에서 반등할 것을 예측하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대 음봉의 시가 라인 돌파할 때 매매하는 게 제일 좋은데 61선과 121선의 저항 라인에 막히죠. 그러면 장대 음봉의 시가 라인을 매수 타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 121선 라인 8,000원 돌파할 때를 매수 타점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잘 기억하시고요. 8,000원 돌파한다면 돌파 매매 관점에서 짧게 먹고 나와도 되고요. 121선 손절 라인 잡고 스윙 관점으로 홀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록수라는 종목은 단타도 되고 스윙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 편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큐라티스는 환기 종목이니까 제가 패스하고요. 유니테크노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121선 패턴이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121선 패턴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강하게 돌파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 패턴은 121선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항봉이 나올 때 이때 종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13등 셀비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바로 들어야 되죠? 일단 거래대금이 꾸준히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300억 정도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는 약 22,500원부터 29,000원까지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보긴 힘들더라도 단기 스윙이나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떤 패턴을 이용해서 타점을 어떻게 잡을 건지가 중요한 거겠죠. 자, 이 패턴은 박스권 상단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나 음봉 캔들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종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시면 여기 박스권의 상단 라인에 계속 막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것을 모두 확인하고 나서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패턴을 가진 종목이 어떤 게 있었죠?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박스권의 주가가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날 박스권의 상단 라인,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때 전고점 라인 돌파하면서 상단 라인을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종가 12,190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날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봉이나 양봉 나왔을 때 종가 매매 관점에서 하루 안에 승부 볼 수 있으니까 단기 투자도 되고요. 이 박스권의 상단 라인 돌파하고 나서 지지해 준다면 단기 스윙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스윙으로도 분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미코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패턴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첫 번째 패턴은 단기 투자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패턴은 스윙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둘 다 비슷하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당장 수익을 내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는 전업 투자자분들은 1번 패턴 적용하시면 되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업무도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은 2번으로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1번 패턴과 2번 패턴이 무엇이 있을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패턴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121선 패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시면 121선 저항 라인에 막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다음날 121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론상 바로 종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 이건 단기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2번 패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스윙 투자 관점에서 제가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점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완만하지만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보시면 저점이 여기서부터 점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가 형성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점도 올라오고 있죠. 이 고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의 저항 라인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번 스윙 투자 관점에서 이 종목을 접근하실 분들은 주가가 빠질 때 이런 자리에서 모아가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 투자랑 스윙 투자가 모두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 스윙에 모두 분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볼 종목들은 모두 살펴봤고요.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추가적인 강의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추려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신다면 단기 투자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으니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